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희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요즘에 네.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요즘 매일 나오는 단어잖아요. 신조어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살아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떨어진 시장을 틈타서 저희 같은 젊은 개미들이 투자처를 찾고 이제 주식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그걸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난 3월 달에만 해도 신규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개설한 계좌가 뭐 한 80만, 90만 계좌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개미들이 힘을 보태서 우리나라를 지탱을 하고 있다. 세무사님도 네. 그 개미 중 하나 아니에요? 저는 뭐 소일거리로 한 일개미죠. 뭐. 언젠간 슈퍼개미가 되고 싶은 일개미. 왕개미. 네. 괜찮죠 주식? 한강 가야죠. 세무사님 그러면 오늘은 주식과 관련된 세금 얘기 좀 해보죠. 네, 그래서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많지는 않아요. 그게 많지는 않고 사실은 뭐 양도소득세가 있겠고 주식을 팔 때 또 과세가 되는 증권거래세, 뭐 주식을 배당받을 때 이제 뭐 배당소득세, 과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뭐 배당하고 뭐 증권거래세는 좀 논외로 하고 주식과 관련된 이 양도소득세 조금 국한시켜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근데 주식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과세가 되는 주식이 있고 과세가 안 되는 주식이 있는데 그럼 과세가 되는 주식은 어떤 종류들이 있죠? 좀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주식이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주식이 이제 다 상장 주식이잖아요. 상장 주식이 있을 거고 이제 상장이 되지 않은 또 비상장 주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해외에서 주식,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그리고 이 상장 주식 중에서도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 시장 외 장외 거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또 비상장 주식은 과세가 다 되고 있죠. 그리고 해외 주식 자체도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있죠. 뭐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죠. 아까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하고 장외 거래 시 그렇죠.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주주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하죠. 뭐 대주주라고 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재용 같은 사람만 대주주라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주주 자체는 이제 주주 본인이 있겠죠. 본인이 있고 또 그와 이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지분을 합쳐서 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든지 지분을 요건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요걸 통틀어서 이제 뭐 대주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은 지분 비율 요건이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요건이 있다. 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이제 일컬어서 이제 대주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대주주 자체가 이제 방금 제가 뭐 본인하고 특수관계자를 합친다고 했잖아요. 특수관계는 쉽게 생각하면 뭐 가족. 그렇죠. 그렇게 친인척. 여기서도 이제 좀 갈리긴 갈려요.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만일에 내가 주주인데 내가 최대 주주다. 만약에 내가 1등이다. 최대로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이제 6촌 이내 혈족하고 4촌 이내 인척까지 다 합쳐서 포함시키기 때문에 사실 친척은 잘 모르는 친척일 수도 있는데 촌수로는 6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까지 합쳐서 이제 특수관계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뭐 내가 최대 주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만일에 이제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요건이 뭐 6촌, 4촌까지 포함되지는 않고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뭐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있다고 하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까지 포함을 해서 대주주 요건을 판별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분율은 몇 %고 시가총액은 뭐 얼마 기준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요거는 구두로 말씀드릴 건데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정리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표를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코넥스 이렇게 비상장까지 범위 구분되어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대주주 요건을 판별하는 데서 시가총액 그리고 지분율 요건이 있는데 직전 사업년도 말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 종목별입니다. 모든 주식을 다 파는 게 아니고 각 종목별로 해서
이 지분율이라든지 아니면 시가총액 기준이 지금 표에서 보시는 금액 혹은 이제 비율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3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시가총액이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0억 원이 내가 넘었다면 한 종목당 그러면 이제 대주주 요건에 충족을 하는 거고요. 지분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 2%, 4%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지분율도 만약에 직전 사업년도 말일 때 이 숫자를 충족을 했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 지분율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1년 중에 어느 때라도 만일에 이제 1%, 2%, 4% 이 요건에 충족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해 이제 사업년도 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1%, 2%라고 해도 금액이 굉장히 크긴 하겠지만 이 지분율 요건을 좀 확인을 하셔서 이 1%, 2%, 4%를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주주 요건을 살펴봤고 그러면 아까 상장 주식 중에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외에 장외거래분이 과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장외거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주식 시장이 아닌 곳에서 이제 거래가 된 걸 말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주식 계좌에 뭐 1억인 주식이 있는데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장세무사님 주식 계좌로 계좌 대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있던 주식이 장세무사님에게 이제 이전이 되는데 장세무사님은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저한테 돈을 주시면 이것도 양도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장외거래가 해당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금액 다 이제 따지지 않고 대주주 요건을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장외거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상장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비상장 기업이고 다분히 주식회사들인데 그러면 그 회사들도 주식이 다 있을 거고 이제 비상장 주식일 텐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주식이 이제 분명히 사고 파는 일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그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죠. 그렇죠. 근데 다만 비상장 주식 중에서도 일부 주식은 또 과세를 안 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그게? KOTC 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벤처, 중견, 그리고 중소기업 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상장 주식은 원래 과세가 다 되는데 다만 이제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 소액주주님들이 사고 파는 거는 과세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소액주주 요건은 지분율 4% 그리고 시가총액 10억 미만인 경우에 소액주주라고 하죠.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상장 주식까지 살펴봤는데 이 양도소득세 세율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주식. 이 세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표를 좀 띄워놓고 말씀드릴게요. 양도소득세 세율은 대주주라고 하면 장내 거래든 장외 거래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33%, 1년 이상 보유에는 양도 차익 3억 이하인 경우에는 22%, 그렇죠. 3억 초과인 경우에는 27.5%가 과세가 됩니다. 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27.5%인 거죠? 그렇죠.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소액주주라면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11%, 그렇죠.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22%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이 세율이 이게 지방소득세가 포함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양도 같은 경우에는 22%고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10%. 뭐 다르네요. 이게 국내에서 해외 주식이 양도소득세율이 원래는 22%인데 이제 국내 중소기업이 이제 해외에 이제 만약에 상장되었을 때는 10%, 그러니까 11%가 되겠네요.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11% 단위 세율로 과세가 되죠.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이제 주식이라고 해도 그때 이제 세율이 달라서 뭐 상장이든 비상장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잘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쭉 주식 양도소득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금 신고 납부 기간은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 상반기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끔 돼 있고 두 달 뒤. 하반기 7월부터 12월은 두 달 뒤니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네. 뭐 1년 내내 사고 팔아가지고 그렇죠. 네. 양도차 손익이 발생하는 네, 경우에는 네, 네. 통산을 해서 다음 년도 5월 달에 네. 소득세 신고할 때 네, 네. 맞춰서 확정신고 납부하시면 되고 네, 네. 그리고 해외 주식 및 네. 파생 상품의 경우도 5월 달에 그렇죠. 신고하시면 다음에 5월 달. 그렇죠.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 신고하실 때 원래는 국내 주식은 국내 주식끼리 양도차 손익을 양도손익을 통산했는데 네. 이게 세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을 통틀어서 이제 양도 손익이죠. 손익을 이제 통산할 수 있게 되어서 네. 그 부분은 주의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더 좋아진 거네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네. 나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해외에서 사고 판 거랑 국내 사고 판 거를 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 네. 이제부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해서 네. 말씀 나눠봤는데 오늘 영상이 좀 도움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뭐 주식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데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돈 많이 버시고 세금 납부하셔야 되면 기분 좋게 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지금까지 세금 세금부터 부탁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